안녕하세요. 수성구 히렌토입니다. 2년 동안 F30 330i를 소유하면서 어, 이제 제가 오너가 느낀 점들을 풀어내는 영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롱텀 시승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330i가 이제 요때 당시로 그 다음 날이면 자동차 등록증에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제 프린트 될 예정이라 가지고 언제 한번 시승기를 찍어야지 하면서 미뤄뒀던 걸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사람을 똥우치를 타야 합니다. 먼저 외부로 보면 3 시리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대충 나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일반 모델 페리 후에는 럭셔리가 되고, 두 번째는 스포츠 모델 페리 후에는 그게 엠팩이 되는데, 제가 타던 차는 그 페리 후에 엠팩이라고 할 수 있고, 신형이 나오기 직전 모델인 섀도우 에디션, 다른 말로 끝물호구 에디션이라고 하는 차인데, 제가 이 차를 살 때 주변에서 다들 왜 끝물을 사냐, 신형 나오는데 신형 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그냥 샀습니다. 왜냐? 원래 밥도 뜸들인 밥이 맛있고 충분히 익은 감이 맛있는 것처럼 페이스리프트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 근데 현대기아에서 말하는 페이스리프트는 어, 외국 자동차 브랜드에서 말하는 페이스리프트랑은 살짝 다른 느낌의 페이스리프트인데, 현대기아는 차를 조금 더 팔기 위해서 이제 풀체인지가 되기 전에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건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다르다는 거. 무튼 그렇게 해서 신차가 나왔을 당시에 차량의 고질적인 문제나 사소한 불편사항 등을 이제 고객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부분적인 디자인 수정을 통해 다시 출시하는 게 페이스리프트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고장률이 대부분 이제 낮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샀다라고 하기는 좀 부수적인 이유고, 사실 이때 당시에 3 시리즈가 엄청나게 할인을 했을 때여가지고 제가 눈 돌아가지고 산 겁니다. 그리고 신형 330i는 좀 많이 비쌀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구형으로 끝물 에디션을 샀는데, 실제로 출시 가격이 거의 뭐 그때 당시에 비교해서 1,500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뭐 잘 샀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신형 G바디가 나온 상태죠. 그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F바디는 상당히 심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G바디를 계속 보다 보면 너무 과한 느낌은 드는데, 그에 비해 F바디는 계속 봐도 질리진 않아요. 지금 BM 디자이너들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BM 팬층 대다수가 남성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G바디 3 시리즈도 그에 맞추어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F바디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는 너무 구라인 것 같고 G바디가 더 멋있긴 합니다. 강력해 보이고 더 멋져 보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F바디가 누가 봐도 유럽차처럼 깔끔하고 단정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벤츠나 아우디, 폭스바겐만 봐도 그 렉서스나 현대처럼 막 과격하게 디자인을 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이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디자인을 할 때 비율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딱 그 제품 본질이 가진 비율,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중요시하게 여겨서 그 비율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 이제 각 회사의 아이덴티티, BMW는 키드니 그릴이나 뭐 호프마이스터 킥이나 뭐 그런 거고, 벤츠는 뭐 모르겠어요. 벤츠는 그냥 마크 박으면 되는 건가? 뭐 그러고 아우디는 막 큰 대형 헥사고날 그릴, 그거 넣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이덴티티를 적용하는데, 그래서 유럽 차들이 이제 댄디하고 좀 담백한 그런 깔끔한 맛이 있죠. 다만 프랑스 차는 제외입니다. 프랑스 차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디자인이. 여자들 이쁘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확실히 G바디는 좀 유럽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줄어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F바디는 유럽 쪽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그려진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댄디하고 깔끔한데, 프론트 라이트부터 이어진 라인이 BMW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그 C필러의 호프마이스터 킥으로 부드럽게 연결돼서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한 바퀴 쑥 그 창문 틀을 감싼 식으로 처리되었는데, 그리고 또 핸드에서 시작된 라인은 그 리어램프 뾰족한 부분으로 연결돼서 트렁크를 부드럽게 감싸는 식으로 처리됐어요. 그게 또 반대편 사이드 라인으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사이드도 깔끔하고
프론트도 BMW만의 그 키드니 그릴로 멋진 인상을 주고 좀 날카로운 인상을 씹어주는 건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어 디자인은 조금 실망스러운 게 사실인데, 이게 리어 디자인이 왜 심심한가 보니까 트렁크 리드가 너무 심심하게 생겼어요. 뒷범퍼의 면이 이렇게 딱 정면에서 딱 봤을 때 뒷범퍼랑 트렁크랑 5대5 비율이에요. 이게 뒷범퍼가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트렁크 면이 상대적으로 좀 좁아 보일 뿐더러 그 루프 라인에서 떨어지는 그 세단들은 딱 각이 져 있잖아요. 트렁크 루프 라인으로 시작 끝나면서 트렁크에 각 지는 부분, 그게 쿠페처럼 떨어진 라인도 아니라서 트렁크 상부가 많이 심심한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3 시리즈 외관 튜닝 중에 필수 튜닝 중에 하나가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이걸 BMW에서도 이걸 알아차리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본 립 스포일러를 무려 90만 원에 팔고 있죠, 이 개새끼들이. 또 하나는 싱글 머플러예요. 리어 디자인이 좀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싱글 머플러인데, G바디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듀얼로 넣고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BMW는 듀얼 머플러에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3 시리즈뿐만 아니라 4 시리즈도 그렇고 심지어 5 시리즈도 싱글 100인데, 얘네가 인라인 4기통은 배기 매니폴드가 4에서 421 아니면 41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의 라인으로 뽑다 보니까 굳이 단가 더 들여서 엔드를 듀얼로 뽑을 필요가 없다고, 원가 절감인지 아니면 진짜 뭐 싱글이 이뻐서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원가 절감이라고 봐요. 근데 또 340 모델은 6기통이라 그런지 배기가 듀얼이더라고요. 6기통 모델은 듀얼로 뽑히나 보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뭐 운동 성능과 잘 달리는 걸 좀 강조하는 BMW가 싱글백이라니, 이건 좀 확실히 실망스러운 부분 맞습니다. 사이드 디자인은 전형적인 후륜구동 자동차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전륜구동은 엔진룸 안에 구동축, 엔진, 미션 등등 각종 파워트레인이 전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엔진룸 안에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가 넓게 뽑을 수 있는 거죠. 이 현대 기아차들이 이제 전륜구동 차들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실내가 넓은 거고, 근데 신기하게 다른 전륜구동 차에 비해서 유일하게 좀 많이 넓어요. 좀 유독 많이 넓어요. 근데 후륜구동 차들은 이제 실내 거주성보다도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에 포커스를 맞추어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내 공간 확보보다도 앞뒤 무게 배분 설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엔진룸엔 진짜로 딱 엔진만 들어가고 미션은 실내로 많이 들어오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앞바퀴에서 앞문 퍼팅 라인까지 공간이, 요 공간이 실내에서 이제 대시보드 공간인데 여기 미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륜구동 차들은 요 공간이 항상 넓게 빠져 있습니다. 뭐 7 시리즈, 뭐 5 시리즈, 3 시리즈, 뭐 BMW C 클래스, 뭐 G70도 마찬가지고요. G90도 마찬가지고. 아니 진짜 넓어요. 요 공간이. 요게 넓을수록 이제 무게중심에 더 포커스를 맞춘 차라고 볼 수 있고, 후륜구동 차라고 볼 수 있고, 더 넓을수록 더 비싼 차입니다. AMG GT 막 SLS AMG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벌려져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차가 더 넓으면 넓을수록 차가 더 빨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서 디자이너들은 이 공간을 프레스티지 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 한번 거창합니다. 이제 이 제가 하는 요 부분, 이 얘기는 엔진이 앞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엔진, 그러니까 FR 방식이죠. 프론트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앞에 엔진이 있고 후륜구동인 이런 자동차 구동 방식에만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무게 배분에 대한 영상도 하나 올릴 건데 그때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